네, 파이님들 안녕하세요. 명리는 역시 초명입니다. 오늘은 명리학에서 똑똑하다라고 하면 늘 거론되는 바로 목화통명과 금백주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금백주청은 다른 말로 금수 쌍청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사실 초급반에서 식신하고 상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통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요. 식신이나 상관이나 둘 다 합쳐서 식상이라고 하죠. 식상은 자기 표현의 인자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활동하는 1차적 기운이기도 합니다. 굳이 식신과 상관을 구분하자면 식신은 약간 예술성에 가깝고요. 상관은 논리성에 가깝습니다. 이 식신은 감성계에 해당되고요. 상관은 이성계에 해당이 되겠죠. 옛날부터 식신과 달리 상관에는 이런 말이 뒤따랐습니다. 상관을 잘 가지고 있으면 상관의 기운이 뚜렷한 사주라고 한다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는다 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상관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한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재다능하다라는 거겠죠. 다만 단점은 이런 겁니다. 1000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다음날 끼니 걱정한다.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거는 정말 많은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바로 저런 쪽에 있어서 전문가지 라고 할 만한 부분이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관이 원래 깊이까지 제대로 갖추려면 인성이, 특히 정인이 상관을 제어하는 구조면 한 분야를 깊게 파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꺼내냐, 많은 수강생분들이 제가 경금일간입니다, 또는 신금일간입니다, 또는 임수일간입니다, 또는 계수일간입니다. 그런데 경금이나 신금일간인 경우 월지가 해자축월이다, 임수나 계수일간인 경우 월지가 신유술월이다. 그러면 금백수청 사주인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본인 사주를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본인 자녀의 사주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십니다. 왜냐? 금백수청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똑똑하다고 했으니까 혹시 내가 똑똑한 사주를 갖고 태어난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 금백수청 구조다라고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금백수청의 본질이 금과 수의 기운이 얼마나 맑게 잘 짜여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금일간인데 해자축월에 태어나거나 수일간인데 신유술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충이나 형이 돼서 또는 합이 돼서 이 금이나 수의 기운이 흐려져 있으면 맑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 오리지널 금백수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궁통보감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금백수청은 정확히 신유술월에 금이 수를 얻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런 것만 가지고 금백수청이냐 아니냐를 논하기보다는 일단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다고 한다면 금백수청의 양상이다 또는 금백수청의 형국이다, 이런 식으로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왜? 어쨌든 상관 그룹의 일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지가 상관인 일주들 있죠. 이런 일주들이 예전부터 60일주 중에서도 손꼽는 박사사주가 좀 많았다고 하는 그런 일주입니다. 왜? 다른 일주에 비해서 비교적 머리가 총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특히 유명한 게 임신일주나 경자일주나 신해일주나 갑오일주나 을사일주가 여기 해당이 돼 있겠죠. 물론 이런 일주들만 똑똑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일주도 없고 나쁜 일주도 없는 만큼 등급을 나눌 수는 없어요. 제가 임신일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지가 상관이 아니고 인성이잖아요. 특히 편인입니다. 그런데 임신일주도 똑똑하기로 치면 손꼽는 일주거든요. 제가 사주를 이미지로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일주들이 예전부터 머리가 좋다고 알려진 일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지가 상관인 만큼 상관의 기운을 다른 일주에 비해서 잘 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상관 그룹의 일주들을 보시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자체적으로 목생화가 되거나 금생수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리 회전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학문적 성취도 두드러진다, 총명하다, 다재다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적천수에도 보면요, 수는 가을의 수가 제일 좋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까 궁통보감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오리지널 금백수청은 이 이유 때문에 신유술월에 수일간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신유술월에 수일간인 경우에만 똑똑하냐, 그게 아니죠. 말씀드렸듯이 금이나 수의 기운이 얼마나 아름답게 짜여져 있느냐, 얼마나 목생화가 잘 되느냐, 얼마나 금생수가 잘 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목화통명을 좀 비교를 하면요, 이제 명석함이에요. 목화통명은 명석함, 브릴리언. 근데 금백수청은 똑같긴 한데 약간 다르게 보면 치밀함, 그리고 상상력, 직관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총명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백수청이 잘 되어 있는 구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신일주나 신해일주나 특히 이런 분들은 뭔가 사색하는 거, 그리고 존재에 대한 근원을 파고 들어가는 거, 이런 성찰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종교에 종사를 많이 하시거나
또는 뭐 철학적인 분야에 종사하시거나 또는 명리학 분야에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문학에 좀 강점이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건 워낙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되니까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목생화나 화생토, 토생금, 수생목은 다 이해가 되는데 금생수는 다들 조금 비유가 너무 억지스럽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금생수를 두고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비유하는 분도 있고, 제가 이미지를 가져온 것처럼 계곡에 물이 흐르는 걸로도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물에 물이 고여 있거나 마찬가지로 땅 밑에도 물이 고여 있는 거, 그리고 암석 밑에도 물이 고여있는 거, 이런 것도 금생수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는 아침에 온도가 내려갔을 때 차가운 캔에 이슬이 맺히는 것도 금생수로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건 역시 틀린 건 아닌데요. 금생수의 본질이 뭐냐면요, 이게 생을 A가 B를 만든다, 또는 A가 B를 낳는다, 또는 A가 B를 생해준다 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것보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A가 B를 도와서 B가 더욱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생의 구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생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뭐 물을 만들었다, 금속이 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물상적인 설명이고요. 왜냐면 바위가 없어도 물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A를 바위라고 놓고 B를 물이라고 했을 때도 이 물은 바위가 없어도 존재하거든요. B는 A가 없어도 존재합니다. 다만 B는 A가 있어야 더 빛나고 생조를 통해 B 역시 빛날 수 있다라고 보면 어떨까 싶어요. 계곡에 물이 흘러내리는 걸 떠올려 보면요, 물은 바위 사이에서 흐를 때 어떻게 되죠? 더 맑아집니다. 왜? 용존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은 땅속 깊은 곳 바위 안에 맑게 고여있을 때 오염이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이 수를 생한다, 이거보다는 금이 수로서 더욱 맑게 빛낸다, 또는 수가 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생수가 다른 오행과 다르게 조금 독특한 지점이 뭐냐면, 경금이나 신금 같은 경우는 늘 하는 이야기가 수로 설계되어야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경금이나 신금 일간들은 수가 있어야 이 금이 수로 맑게 설계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금은 수의 설기를 반깁니다. 왜냐면 금이 수로 맑게 씻겨서 본인이 더욱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도 역시 금생수가 되면서 수로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백수청의 본질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금은 수로 설계되는 것을 반긴다라는 거예요. 금은 수로 설계되어 맑게 빛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가을에 태어난 수일간이다라고 해서 금백수청이 되는 게 아니고, 충이나 형이나 이런 게 돼 있으면 금이나 수가 맑게 빛나질 않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리지널 금백수청 사주는 월지가 금이고 일간이 수일 때 해당된다고 했지만 꼭 그것만 금백수청으로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금일간인 경우 겨울에 태어나면 역시 금백수청의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구조인 경우에는요, 재밌게도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해서 화가 들어오는 걸 되게 반겼습니다. 여러분들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상관경관은 위화백단이라고 해서 상관이 관성을 보면 100가지 재앙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수상관은 또 관을 반긴다라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럴까요? 금수상관이 화관성을 보면 길하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게 궁통보감에 나온 말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금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조우가 좀 차가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관성이 들어오면 조우에 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되게 긍정적으로 본 거였어요. 물론 전 여기에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목화통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목화통명인 경우 상관경관이면 위화백단이다 라는 말이 그대로 고서에서도 통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묘진월에 간목이다 또는 을목이다라고 할게요. 근데 간목이나 을목이 임묘진월에 태어났는데 이때 병화나 정화를 봐서 목화통명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관이 금인데요, 이때는 재앙으로 봤거든요. 왜? 조우적으로 크게 해소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겠죠. 제가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는 걸로 치면 손 꼽혔던 원희룡 장관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목화통명의 구조예요. 보시면 이 사주는 월지가 임목인 간목입니다. 근데 식상도 정말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머리가 되게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면 충이나 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합의되면 기운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월지에 있는 임목은 연간에도 간목을 투관시켰고요, 월간에도 병화를
띄어 올려서 합의돼 있지만 그렇게 흐려져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이 재미있는 게 보시면 공부를 정말 잘했던 사람인데 관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정치 쪽에 몸을 담았잖아요.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관성의 힘을 공부 쪽이 아니고 정치로 썼다. 왜? 원국에서도 관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분이 만약에 관인의 기운을 쭉 써서 학자로 갔으면 되게 빛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이 관을 정치적인 쪽으로 좀 쓴 것 같더라고요. 원래 더 깊이 들어가면 금배수청이랑 금수 쌍청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금수 상함은 약간 좀 달라요. 어쨌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 본인이나 자녀의 사주가 목화통명이나 금백수청이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금백수청이나 목화통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부 잘하는 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런 질문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일간이 금이든 수이든 수일간이라면 금에게 잘 생존받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금일간이면 수의 기운으로 좀 맑게 씻겨야 금배수청 구조가 가지는 그런 기운들이 좀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하면요. 아까 임신일주나 제가 경자일주도 금배수청의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역시 갑오일주나 을사일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데 임자일주다 또는 개일주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신유술월에 태어났다 또는 병호일주나 정사일주가 임묘진월에 태어났다 이런 것도 역시 목화통명 또는 금백수청의 양상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정리하면요. 오행을 떠나서 일간이 금이든 수이든 일간이 목이든 화이든 인성과 식상의 기운이 얼마나 선명하게 잘 드러나느냐 충이나 합이나 평으로 기운이 흐려지지 않고 일간과 인성 그리고 식상의 기운이 얼마나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조가 잘 짜여졌느냐 전 이게 목화통명 금백수청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과 식상의 기운이 얼마나 선명하게 잘 드러나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사주가 금백수청이냐 또는 목화통명이냐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오늘 좀 공부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